인구 95만,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지하에서 3,100조 원짜리 리튬이 터졌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가 앞다투어 달려들었습니다. 150년간 이 땅을 짓밟았던 유럽이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들의 제안을 전부 내쳐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가운데 손잡은 나라는 뜻밖에도 한국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생방송 카메라 7대의 빨간 불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3,100조 원, 720만 톤의 리튬, 인구 95만의 작은 나라 지하에서 인류가 15년간 쓸 배터리 원료가 통째로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직후였습니다. 미국이 왔습니다. 중국이 왔습니다. 영국이, 프랑스가, 호주가, 캐나다가 앞다투어 전용기를 띄웠습니다. 150년간 우리 땅을 짓밟았던 그 나라들이 다시 손을 뻗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전부를 내쳤습니다. 세계가 경악한 가운데 우리가 손을 잡은 나라는 뜻밖에도 한국이었습니다. 그 발표가 나가던 순간 CNN 스튜디오에 앉아있던 백인 앵커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향해 던진 말이 47개국으로 송출됐습니다. 채굴 경험도 없는 한국 같은 나라에 3,100조 원을 맡겨도 괜찮은 겁니까? 저는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또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구나. 그 순간 대통령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스튜디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건방지게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스튜디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앵커의 입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47개국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150년간 우리를 지배하고 약탈했던 세계가 단 한마디에 침묵했습니다. 과연 그 회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왜 세계 최강대국들이 전부 거절당하고 리튬 한 톨 나지 않는 한국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됐을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모든 테이블에 직접 앉았던 제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아델라 음외자입니다. 우리 대통령의 기술 참모이자 이 나라 광물 자원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광물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졸업 후 곧장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좋은 조건의 유럽 연구소 제안을 전부 거절하고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굳이 가난한 고향으로 돌아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증조할머니가 영국 광산에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리튬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원이 발견된 아프리카 나라들이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콩고의 코발트, 잠비아의 구리, 풍요로운 땅 위에서 국민은 더 가난해졌고 부는 전부 바다 건너로 실려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리튬 매장이 공식 확인된 직후 수도에 단 하나뿐인 국제공항이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곳이 됐습니다. 활주로 아스팔트에는 여전히 금이 가 있었습니다. 틈새로 잡초가 자라고 청사 천장의 낡은 선풍기는 느릿느릿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적도 근처 특유의 습기가 온몸에 들러붙는 공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낡은 활주로에 매끈한 전용기들이 줄지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항 2층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건 미국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의 얼굴을 저는 기억합니다. 리처드 콜드웰, 미국 최대 광업 컨소시엄의 회장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백인 남성, 황금빛으로 그을린 피부, 손목에서 번쩍이는 시계, 트랩을 밟는 걸음걸이마저 거만했습니다. 그는 활주로에 갈라진 틈을 구두코로 툭 차더니 옆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입모양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후진국이군. 그 뒤로 중국 전용기가 내렸습니다. 국영광업집단 특사 천웨이강. 50대 중반의 남자로 표정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트랩을 내려오자마자 수행원에게 두꺼운 서류 가방을 건네받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을지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우리를 묶어둘 사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 정부 전용기가 도착했습니다. 트랩에서 내려온 남자를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에드먼드 그레이브스 경. 60대 후반의 백인 남성.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금태 안경 너머로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회색 정장. 그는 우리 식민지 시절 마지막 고등판무관의 손자였습니다. 150년 전 이 땅에 군림했던 가문의 후손이 다시 이 땅을 밟은 겁니다. 그가 활주로에 서서 수도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정원을 되찾으러 온 정원사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니 로비에는 이미 4개 국어가 동시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그리고 일본어까지. 호주 광업 대표, 캐나다 자원 외교관, 일본 종합상사 임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로비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쳤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 2개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거리에서는 맨발의 아이들이 빗물 고인 비포장도로를 뛰어다녔고 호텔 로비에서는 수천억 달러를 주무르는 양복들이 와인을 마셨습니다. 저는 로비 한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 무리의 양복쟁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흘끔 쳐다봤습니다. 그중 하나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들으라는 듯이 말한 거였습니다. 저게 이 나라 기술 참모라는 여자야. 임페리얼 나왔다던데. 임페리얼. 학위 하나 땄다고 3,100조 원짜리 협상을 할 줄 안다는 건가? 낮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그들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어색하게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로 그들의 시선이 따라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밑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깔려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들은 강했습니다. 돈도, 기술도, 경험도 우리보다 100배는 많았습니다. 150년간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돌아간 적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저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 또다시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저는 호텔 직원 한 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외국 대표들이 모이는 라운지 바에 잠시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저는 직원용 통로를 통해 바 뒤편 작은 휴게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얇은 가림막 너머로 그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콜드웰의 굵은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자,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끼리 싸워봐야 가격만 올라가요. 이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경쟁시켜서 단물을 빨아먹으려는 거라고. 동감입니다. 그레이브스 경의 점잖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눠 먹는 게 현명하죠. 미국은 채굴을, 우리 영국은 정련과 물류를, 중국은 자금을 대고, 호주가 장비를 넣으면 됩니다. 각자 잘하는 걸 맞는 거죠.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웃었습니다. 그럼 저 대통령은요? 호주 대표가 물었습니다. 오늘 보니 만만치가 않던데. 자꾸 옛날 얘기를 꺼내고. 대통령이야 자존심만 세워주면 됩니다. 콜드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념식에서 테이프 끊게 해주고 사진 몇 장 찍게 해주고 로열티 몇 % 던져주면 돼요. 그 사람들은 그게 큰 돈인 줄 알거든. 진짜 돈이 어디서 도는지는 평생 모를 겁니다. 저는 가림막 뒤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말이야. 콜드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기술 참모인지 뭔지. 학위 자랑하는 게 눈에 거슬려요. 협상 시작되면 자존심을 먼저 꺾어놔야 합니다. 여자가 그것도 후진국 출신이 무슨 광물공학을 안다고. 또다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천웨이강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눠 먹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자금은 우리가 됩니다. 자금을 댄 쪽이 결국 주인이 되는 법이죠. 한 번 빚을 지면 그 나라는 영원히 우리 것이 됩니다. 스리랑카가 그랬고 다른 나라들도 그랬으니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휴게 공간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어깨를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미 우리나라를 나눠 먹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듯이 150년 전 우리 조상들의 운명을 그들의 할아버지들이 술자리에서 정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미래가 호텔 바의 위스키 잔 위에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통령 관저로 향했습니다. 관저 집무실의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카베가 음태인데 대통령은 창가에 서서 수도의 밤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 체구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에 실린 무게가 방 전체를 눌렀습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았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10년간 일했으며 식민지, 배상 소송을 직접 이끌었던 법률가였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했습니다. 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각하, 내일 합동 브리핑입니다. 강대국들이 전부 모입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누군지 아나? 음회자 박사.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깡마른 남자가 광산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헐벗은 가슴에 갈비뼈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영국 금광에서 일하셨죠. 하루 14시간. 임금은 없었습니다.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갱도가 무너진 날 돌아가셨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영국 회사는 보상금 대신 가족들에게 퇴거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집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내일 그 영국이 다시 옵니다. 그가 사진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리튬을 가져가겠다고 손을 내밀겠죠. 150년 전과 똑같은 표정으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증조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음회자 박사, 자네가 옆에서 전부 봐줘야 하네. 저들의 제안서를, 숫자를, 거짓말을 전부. 자네는 이 나라에서 저들의 속임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번에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명심하겠습니다, 각하. 다음 날 아침, 대통령궁 회의실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미국 광업 컨소시엄 회장 리처드 콜드웰, 중국 국영광업집단 특사 천 웨이강, 영국 전 고등판무관 에드먼드 그레이브스 경, 호주 광업 대표, 캐나다 자원 외교관, 일본 종합상사 임원, 세계 광물 업계의 거물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3,100조 원 앞에서 국경 따위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펜을 손에 쥐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했습니다. 콜드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거만하게 등을 기댄 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바쁜 사람들이니 본론으로 갑시다. 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이 나라는 운이 좋았습니다. 땅속에 우연히 좋은 게 묻혀 있었던 거니까. 하지만 운만으로는 아무것도 못 캡니다. 재련 기술도, 자본도, 인력도 없잖습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의 말투에는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레이브스 경이 부드럽게 거들었습니다. 영국식 외교의 정수였습니다. 칼날을 비단으로 감싼 목소리였습니다. 콜드웰 회장 말씀이 다소 직설적이긴 합니다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가 금태 안경을 살짝 올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150년이나 함께 했으니까요.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 그 단어가 회의실에 떨어지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50년간 우리 조상들을 광산에서 죽이고 농장에서 허리를 꺾고 학교 하나 병원 하나 짓지 않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자들이 지금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뻔뻔함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통령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옆얼굴을 봤습니다. 관자놀이의 핏줄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 웨이강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말로만 도와주겠다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가 두꺼운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중국은 행동으로 보여드립니다. 항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철도를 깔아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도요. 180억 달러를 즉시 대출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못하는 일이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호주 대표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180억 달러. 우리 국가 예산의 10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180억 달러 대출. 이자를 포함한 총 상환액은 270억 달러를 넘을 겁니다. 매년 11억 달러씩 24년. 우리 국가 예산이 16억 달러인데 그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채의 함정이었습니다. 갚지 못하면 광산 채굴권이 통째로 넘어가는 익히 알려진 덫이었습니다. 스리랑카가, 잠비아가 그렇게 당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알아챘다는 듯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콜드웰이 다시 나섰습니다. 천 웨이강의 제안에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었습니다. 중국식 빚더미는 사양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미국은 깔끔합니다. 로열티 15%를 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채굴하고 재련시설은 텍사스에 짓겠습니다. 가공품은 우리가 납품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효율적이니까. 재련시설을 텍사스에요?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콜드웰이 저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마치 가구가 말을 한 것처럼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소, 아가씨. 재련에는 수십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이 나라 형편으로는 감당이 안 되죠. 그냥 땅속에 든 거나 우리한테 넘기고 가공품은 사다 쓰면 됩니다. 그게 분수에 맞는 거예요. 분수. 그 단어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통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회의실을 압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토 지하에서 720만 톤의 리튬이 확인됐습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수요 15년치입니다. 현재 시세로 3,100조 원. 우리 국민 95만 명이 1인당 32억 원씩 나눠 가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숫자를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다시 한번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축하할 기분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콜드웰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3,100조 원인데 축하할 기분이 아니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회의실 창 너머로 수도 시내가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2층 건물들. 빗물 고인 비포장도로.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 저 거리를 보십시오. 대통령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150년간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땅에서 금을 캤습니다. 커피를 가져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산에서 쓰러졌고 농장에서 죽어갔습니다. 독립했을 때 남은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구멍 뚫린 광산과 말라붙은 호수뿐이었습니다. 저는 콜드웰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지루하다는 듯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레이브스 경은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회의실 천장에 고정한 채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들은 단 한마디도 마음에 담지 않고 있었습니다. 150년 전 우리 조상들의 죽음이 저들에게는 그저 오래된 사업 기록일 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회의실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리튬이 발견됐습니다. 세계가 또다시 우리에게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들이 15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도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표정이었을 겁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콜드웰의 거만한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천 웨이강의 표정 없는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레이브스 경의 금태 안경 너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대통령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각자 제안서를 준비해 오셨겠죠. 내일부터 개별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거물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콜드웰이 나가며 동료에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사 강의나 들으러 온 게 아닌데 말이야. 결국 돈 앞에서는 다 무릎 꿇게 돼 있어. 두고 봐.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펜을 쥔 손을 떨었습니다. 회의실에 대통령과 저 둘만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음외자 박사,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봤지. 네, 각하.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를 먹잇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 대통령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는 우리가 저 거대한 자들을 정말 막아낼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도의 낡은 지붕들이 핏빛 노을에 물들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 짧은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에서 기술 조사단을 보내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면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한국. 저는 그 이름을 천천히 입속으로 굴려봤습니다. 배터리를 만든다는 그 작은 나라. 강대국 명단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변두리의 신흥국. 각하. 한국이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그때까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협상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개별 면담 첫날 아침, 가장 먼저 회의실에 들어온 건 미국이었습니다. 리처드 콜드웰은 어제보다 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휘파람을 불었고 의자에 털썩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수행 엔지니어 2명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화려한 3차원 그래픽이 떠올랐습니다. 거대한 광산 조감도, 번쩍이는 컨베이어 벨트, 미래 도시 같은 가공단지, 각하, 그리고 음회자 박사. 콜드웰이 양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광업 강국입니다. 우리가 손대면 이 땅은 황금알을 낳습니다. 자, 조건을 말씀드리죠.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로열티 15%. 채굴은 우리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가공시설은 텍사스에 짓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시설이죠. 가공품은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에 납품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지 고용은 몇 명입니까? 콜드웰이 엔지니어를 쳐다봤습니다. 엔지니어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단순 채굴 인력으로 800명 정도입니다. 800명. 저는 그 숫자를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95만 명입니다. 그중 800명. 그것도 곡괭이를 드는 인력이군요. 광업이 원래 그렇습니다, 아가씨. 콜드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기술직은 미국에서 데려옵니다. 현지 인력으로는 어림도 없으니까.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림도 없다는 그 말이 제 박사학위를, 우리 청년들의 가능성을, 우리 모두를 통째로 부정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콜드웰 회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가공시설을 텍사스에 짓는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땅에서 캔 리튬을 원광 상태로 텍사스에 보내고 거기서 가공해서 다시 우리에게 비싸게 팔겠다는 거군요. 효율의 문제입니다, 각하.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건물들과 비포장도로가 보였습니다. 150년 전에도 영국 사람들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우리 땅에서 금을 캐서 배에 싣고 갔습니다. 런던에서 세공해서 다시 우리에게 장신구로 팔았죠. 효율의 문제라면서요. 콜드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각하, 그건 너무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구조가 같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를 돌아봤습니다. 원료는 우리가 내주고 부가가치는 당신들이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곡괭이를 든 800명만 남는다. 150년 전과 뭐가 다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콜드웰의 황금빛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좋습니다. 로열티를 18%로 올리죠. 그가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이 이상은 어디서도 못 봤습니다. 퍼센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숫자를 올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우리 땅에 가공시설을 짓고 우리 청년을 기술자로 키우고 우리가 직접 가공품을 만들어 팔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콜드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비웃음에는 더 이상 어제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짜증과 당혹이 뒤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가공을 직접 하시겠다고요? 그가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박사님, 현실을 좀 보세요. 활주로도 갈라진 나라에서 무슨 가공시설을 운영합니까? 그건 미국 같은 선진국이나 가능한 일이에요. 분수를 아셔야죠. 또 그 단어였습니다. 분수. 대통령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콜드웰 회장님, 오늘 면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라니.
각하, 다른 데서 이만한 조건 못 받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대통령이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퍼센트를 사려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사려는 겁니다. 콜드웰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허둥지둥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문을 나서며 콜드웰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래는 무슨, 거지가 황금 위에 앉아서 배가 불렀군. 문이 쾅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그 말의 잔향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다시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을 떠올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음외자 박사, 한 사람 보냈군. 네, 각하.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천 웨이강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콜드웰과 달랐습니다. 표정이 없었고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수행원이 두꺼운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천 웨이강이 가방을 열자 안에서 재본된 제안서 더미가 나왔습니다. 종이 냄새가 회의실에 퍼졌습니다. 각하, 우리 중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립니다. 그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미국은 가공시설을 텍사스에 짓겠다고 했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걸 지어드립니다. 스크린에 거대한 인프라 조감도가 떴습니다. 항구, 철도, 고속도로, 발전소, 심해 항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수도까지 고속철도를 깔겠습니다. 고속도로 600km, 화력발전소 2기,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180억 달러를 즉시 대출해드리겠습니다. 무담보로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수행원들조차 그 숫자에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180억 달러. 우리 국가 예산의 10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끌어와 뒷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상환 조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빠르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천 웨이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짓는 미소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각하? 우리만큼 통 크게 베푸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은 제안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천장을 잠시 바라보더니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허공에 숫자를 쓰는 것처럼 180억 달러 대출.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연이자를 더하면 총 상환액이 270억 달러가 되겠군요. 24년간 매년 11억 달러씩. 천 웨이강의 미소가 멈칫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를 돌아봤습니다. 종이 한 장 보지 않은 채였습니다. 우리 국가 예산이 16억 달러입니다. 매년 11억 달러를 빚 갚는 데 쓰면 우리에게 남는 건 5억 달러뿐이군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95만 국민을 먹여 살릴 돈이 5억 달러. 그렇게 24년. 천 웨이강이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그건 너무 단순한 계산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이 멈추면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요? 그래서 빚을 못 갚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천 웨이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갔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대신 답하겠습니다. 저는 제안서의 한 조항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적혀 있군요.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는 광산 채굴권과 항구 운영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 99년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99년. 대통령이 그 숫자를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한 게 150년입니다. 이번엔 99년짜리 사슬을 채우자는 거군요. 항구를, 철도를, 그리고 우리 땅 속의 모든 것을 담보로. 천 웨이강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각하, 그건 형식적인 조항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스리랑카에서는 실제로 일어났죠. 제가 말했습니다. 한반토타 항구, 빚을 못 갚자 99년간 운영권이 넘어갔습니다. 우리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 특사님. 천 웨이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특사님, 통 크게 베푸신다고 하셨죠. 하지만 베푸는 게 아니라 올가매는 거였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 웨이강이 서류를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기 전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음외자 박사, 당신은 너무 많이 알고 있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저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 나라를 지키는데 필요한 만큼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두 번째 강대국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은 영국이었습니다. 에드먼드 그레이브스 경은 다른 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오며 마치 자기 집 응접실에 들어오는 것처럼 여유로웠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 금태 안경. 그는 자리에 앉기 전에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우리 국기를, 창밖의 수도를, 그리고 대통령의 얼굴을. 카카,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가 부드럽게 운을 뗐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국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군요. 감사합니다, 경. 대통령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레이브스 경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카, 미국과 중국의 제안은 들으셨겠죠. 그들은 외부인입니다. 이 땅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영국은 다릅니다. 그가 양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우리는 150년간 이 땅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또다시 회의실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옆얼굴을 봤습니다. 관자놀이의 핏줄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이브스 경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돕는 법이죠. 우리 영국이 정년과 물류를 맡겠습니다. 로열티 22%를 드리죠. 미국보다 높고 중국보다 안전합니다. 빚더미도 없습니다. 그저 오랜 친구가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가 안경 너머로 미소 지었습니다. 카카, 한국 같은 신흥국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배터리 공장에서 조립이나 좀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광물 채굴 경험은 전무합니다. 50년도 안 되는 역사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는 검증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우리처럼요. 대통령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 150년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카카. 150년의 인연입니다. 그 150년 동안 대통령의 목소리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아질수록 무거워지는 그 톤이었습니다. 영국이 이 땅에 학교를 몇 개 지었습니까? 그레이브스 경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학교라면, 선교사들이 몇 개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은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침묵. 포장도로는요? 그레이브스 경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마호가니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쾅! 물잔이 튀어 올랐습니다. 그 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150년간 영국은 학교 하나, 병원 하나 짓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가져가기만 했습니다. 금을 가져갔습니다. 커피를 가져갔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가져갔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남긴 게 뭡니까? 대통령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구멍 뚫린 광산, 오염된 강, 문맹률 48%의 국민. 그게 150년 협력의 결과입니다. 그레이브스 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카카, 그건 다른 시대의 가족이라고 하셨죠. 대통령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가족이 가족의 아이들을 광산에서 죽게 합니까? 가족이 가족의 땅을 99년간 담보로 잡습니까? 가족이 가족의 미래를 텍사스로 실어갑니까? 그레이브스 경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 우리는 당신들의 가족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농장이었고, 광산이었고, 곡간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는 우리도 압니다. 회의실이 진공 상태가 됐습니다. 아무도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손을 들어 문을 가리켰습니다. 경, 더 들을 필요 없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가 주십시오. 그레이브스 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카카, 이건 외교적 결례입니다. 150년간의 착취는 결례가 아니고 이게 결례입니까? 대통령이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그레이브스 경이 서류를 거책에 쓸어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는 춥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카카. 그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150년간 후회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레이브스 경이 문을 박차고 날았습니다. 문이 경첩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치다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150년의 한이 방금 그 한마디에 조금은 풀린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영국 제안서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창가로 걸어가 수도를 내려다봤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음외자 박사, 새 나라가 모두 떠났네. 네, 카카. 이제 남은 건 한국뿐이야. 대통령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나도 잘 모르겠어. 한국이 정말 다를까? 아니면 그저 더 작은 독수리일 뿐일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을 잘 몰랐으니까요. 음외자 박사, 자네가 알아봐 주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정말 믿어도 되는지. 대통령의 목소리에 피로와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실수하면 안 돼. 다시는 빼앗기면 안 돼.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이라는 두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레이브스 경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배터리 공장에서 조립이나 좀 하는 나라. 50년도 안 되는 역사. 저는 그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첫 번째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한국 기업 세 곳이 합쳐서 50%가 넘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절반을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이라는 회사들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절반, 세계의 절반. 더 찾아봤습니다. 리튬 가공 기술. 한국의 포스코홀딩스라는 회사가 개발한 직접 리튬 추출 기술. 기존 증발식보다 회수율이 크게 높고 처리 시간은 몇 분의 1로 줄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리튬 원광에서 수산화 리튬, 그리고 배터리 양극재까지 한 번에 만들어내는 일괄 기술 체인. 그 체인을 온전히 갖춘 나라가 세계에서 한국뿐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리튬을 캐서 원광으로 파는 것과 그것을 가공해서 양극재로 파는 것. 그 둘의 부가가치는 수십 배 차이가 났습니다. 톤당 1200달러짜리 원광이 양극재가 되면 톤당 98,000달러가 됐습니다. 바로 그 가공 기술을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콜드웰이 그레이브스 경이 텍사스와 리버풀에 짓겠다던 그 가공시설. 그게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겁니다. 그들은 거위를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깃털만 남기려 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계속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사에서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이 끝났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그 시절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선두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자원이라고는 거의 없는 나라였습니다. 리튬도, 코발트도, 니켈도 한 톨 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의 모든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배터리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망한 나라는 많습니다. 자원이 있어서 망한 나라는 더 많습니다. 우리 옆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풍요로운 땅 위에서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시작해서 오직 기술로 세계를 따라잡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레이브스 경이 회의에서 한국을 깎아내린 이유, 배터리 공장에서 조립이나 좀 한다며 비웃은 이유, 그건 한국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150년간 독점해온 그 가공 기술을 70년짜리 신생국이 넘어섰다는 사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세 나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 각각의 이름 옆에 저는 가위표를 그어 놓았었습니다. 펜을 들어 그 아래 네 번째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국.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 옆에 별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처음 그려보는 별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제가 밤새 찾은 모든 것을 펼쳐 놓았습니다. 배터리 시장 점유율, 가공 기술 체인, 67달러에서 시작한 역사까지. 대통령이 한참 동안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음회자 박사, 자네 생각은? 카카. 저는 솔직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분명히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좋다고 마음까지 다른 건 아닙니다. 미국도, 중국도, 영국도 기술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기술로 우리에게서 무엇을 가져가려 했느냐였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봐야겠지. 네, 카카. 한국 조사단이 곧 도착합니다. 제가 직접 검증하겠습니다. 단 한 줄의 거짓말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뒤, 한국 조사단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공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텔 로비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강대국 대표들이 어떻게 도착했는지 저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미국은 검은 양복 차림의 25명이었습니다. 중국은 35명이었고 영국은 위풍당당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갔습니다. 한국 조사단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고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11명. 강대국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들의 차림이었습니다.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넥타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발에는 안전화, 어깨에는 노트북 가방, 그리고 손에는 시료 채취 장비가 든 케이스. 마치 지금 당장 광산에 들어갈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협상하러 온 건가, 일하러 온 건가. 선두에 선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짧은 머리,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두꺼운 손.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콜드웰에 번쩍이는 시계를 찬 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재호입니다. 한국광물자원기술단 단장입니다. 그의 영어는 억양이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콜드웰은 도와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천 웨이강은 통 크게 베푼다고 했습니다. 그레이브스 경은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음회자 박사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여독이 있으실 텐데 쉬셨다가 내일 브리핑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윤재호 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광산부터 둘러보고 싶습니다. 박사님께서 동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직접 보지 않고는 아무 말씀도 드릴 수 없어서요. 다음 날 합동 기술 브리핑이 잡혔습니다. 정부 주최 자리였습니다. 놀라운 건 떠났던 강대국 대표들이 슬그머니 돌아와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엔지니어 2명, 중국 측 1명, 호주 측 1명. 다들 같은 생각이었던 겁니다. 한국이 도대체 뭘 들고 왔는지 보자. 저는 대통령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단 한 줄의 거짓말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재호 단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광산 지질 지도가 떴습니다. 화려한 3차원 그래픽도 미래 도시 조감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확한 지질 데이터뿐이었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추정 매장량 720만 톤, 리튬 함유율 1.9%, 페그마타이트 광산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위입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제한된 리튬 회수율을 보겠습니다. 미국 제한 70%, 유럽 제한 73%, 중국 제한 76%. 저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 숫자들은 제가 회의에서 직접 들은 것과 일치했습니다. 윤재호 단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의 목표는 다릅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큰 숫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93%.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돌아와 있던 미국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단장님, 실례지만 93%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페그마타이트 광상에서 그 수치는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윤재호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한국 포스코홀딩스가 개발한 직접 리튬 추출 기술입니다. 고압 산침출과 이온 교환 수지를 결합한 공법입니다. 기존 증발식 대비 처리 시간이 몇 분의 1로 줄고 회수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화면에 실제 적용 사례가 떴습니다. 칠레 아타카마,
호주 그린부시. 적용 전후의 회수율이 나란히 표시됐습니다. 적용 전 60%대가 적용 후 80% 후반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광상은 품위가 특히 높습니다. 그래서 93%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당혹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기술은 우리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톤당 추가 비용이 얼마입니까? 윤재호 단장이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톤당 $280입니다. 미국 엔지니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가 검토했을 때는 톤당 $750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4년간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윤재호 단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280까지 낮췄습니다. 저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720만 톤. 회수율 73%면 약 525만 톤. 회수율 93%면 약 670만 톤. 그 차이가 145만 톤이었습니다. 톤당 가치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우리 손에 더 들어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윤재호 단장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거대한 시설 사진이 떴습니다. 리튬 가공 플랜트입니다. 연간 처리 용량 9만 톤. 리튬 정광에서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그리고 양극재까지 일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 플랜트를 귀국에 건설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은 텍사스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리버풀을 제안했습니다. 중국은 자기네 항구 옆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우리 땅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윤재호 단장이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원광으로 수출하면 톤당 $1200입니다. 양극재로 가공해서 수출하면 톤당 $98,000입니다. 부가가치가 약 80배입니다. 현지에서 가공하면 연간 $50억 이상의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귀국 국가 예산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재호 단장이 마지막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채굴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채굴권은 귀국 정부가 100% 보유하십시오. 한국은 기술 파트너로만 참여하겠습니다. 수익 배분은 귀국 75%, 한국 25%를 제안합니다. 저는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75%, 미국은 15%를 줬습니다. 영국은 22%, 중국은 형식상 28%였지만 빚으로 다시 가져갈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75%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옆에 앉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단장님, 왜 그렇게 좋은 조건을 주십니까? 윤재호 단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귀국의 자원이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기술과 설비를 제공하는 대가로 25%를 받는 겁니다. 그게 정당한 몫입니다. 자원은 이 땅의 것이고 이 땅에서 난 것의 주인은 이 나라 국민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한마디가 150년의 약탈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돌아와 있던 미국 엔지니어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호주 측 대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중국 측 대표는 노트북을 덮은 채 화면이 꺼진 검은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돌아봤습니다. 대통령은 윤재호 단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50년간 누구에게도 보인 적 없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제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옆에 그려둔 별표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 저는 천천히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들은 가져가러 온 게 아니다. 남기러 왔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떨렸습니다. 28년간 강대국의 거짓말만 봐온 제가 처음으로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로부터 3년 뒤에 찾아온다는 것을. 한국 조사단이 돌아간 뒤 수주간의 검토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윤재호 단장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한 줄도 빠짐없이 검증했습니다. 회수율 93%의 근거가 된 실증 데이터를, 가공 비용, $280의 산출 내역을, 수익 배분 75%의 계약 조항을 전부 뜯어봤습니다. 단 하나의 함정이라도, 단 한 줄의 거짓말이라도 찾아내려 했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에는 사슬이 없었습니다. 담보도 99년짜리 조항도 빠져나갈 구멍도 없었습니다. 그저 적힌 그대로였습니다. 자원은 우리 것이고 그들은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만 가져간다는 것. 저는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를 올렸습니다. 각하, 검증을 마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오랫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리튬 광산 개발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택한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CNN이 속보를 냈습니다. BBC가 특보를 띄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르몽드, 모든 언론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광물 채굴 경험이 없는 한국이 720만 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세계 최강대국들을 전부 거절한 인구 95만의 소국이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발표 2주 뒤 CNN에서 대통령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으로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진행자는 마커스 레인. 수많은 정상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베테랑 앵커였습니다. 그가 직접 수도까지 온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당일 수도 방송국 스튜디오. 저는 카메라가 닿지 않는 맨 뒤에 앉았습니다. 카메라 7대, 빨간 대기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대통령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맞은편에 마커스 레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백인 남성. 날카로운 눈빛, 입꼬리에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쉬운 인터뷰가 될 거야. 그 미소에는 그런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 빨간 불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47개국으로 송출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각하, 먼저 축하드립니다. 레인이 운을 뗐습니다. 귀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720만 톤의 리튬, 3,100조 원의 가치.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인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세계 최고의 광업 기업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귀국은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맞습니다. 레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국은 리튬이 한 톨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광물 채굴 경험도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였습니다. 채굴 경험도 없는 한국 같은 나라에 3,100조 원을 맡겨도 괜찮은 겁니까? 스튜디오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서방 언론이 던지고 싶었던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 그 질문. 대통령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레인 씨, 잠깐요. 대통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하셨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몇 위인지 아십니까? 레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세계 선두권입니다. 영국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죠. 대통령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세계 몇 위인지는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절반을 한국 기업 3곳이 만듭니다. 영국이 리튬을 양극재로 가공할 수 있습니까? 레인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프랑스는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국은요? 기술이 부족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세계에서 리튬 원광을 배터리 양극재까지 한 번에 가공할 수 있는 기술 체인을 가진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요? 레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대통령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영국이 우리 땅을 지배한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년입니다. 그 150년 동안 영국은 우리 땅에서 금을 캤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가져갔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광산에서 죽게 했습니다. 독립했을 때 그들이 남기고 간 게 뭔지 아십니까?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학교 하나 없었습니다. 병원도 없었습니다. 포장도로는 수도에서 10km도 안 됐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한국은 뭘 제안했는지 아십니까? 수익의 75%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공 플랜트를 우리 땅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청년 1,800명을 한국에서 교육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150년간 유럽이 해주지 않은 걸 한국은 첫 미팅에서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레인 씨,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스튜디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건방지게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스튜디오가 진공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손잡을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150년간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독립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5초, 10초. 카메라 뒤에서 스태프 한 명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레이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 든 질문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겨우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카카,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카메라의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레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에게 악수도 청하지 않고 그대로 스튜디오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맨 뒷줄에서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제가 울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분노인지 감격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150년간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던지지 못했던 그 한마디를 방금 우리 대통령이 47개국 앞에서 던진 겁니다. 인터뷰 영상은 그날 밤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CNN이 속보를 냈습니다. 작은 나라의 대통령, 베테랑 앵커를 침묵시키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자원 개발의 패러다임. 한국 모델. 우리가 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겁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 아침 수도 외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3년 전에는 허허벌판이었던 곳입니다. 잡초만 무성하고 빗물 고인 지느낄 뿐이던 그 땅. 차에서 내린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가공 플랜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은빛 지붕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내륙 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정문에는 우리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두 깃발이 함께 펄럭였습니다. 운전기사가 플랜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기서 일하는 사람 중에 제 딸도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울산이라는 곳에서 1년 반 동안 배웠대요. 지금은 품질관리 팀장이에요. 월급이 저보다 3배 많아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플랜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컨트롤룸에는 대형 모니터 12대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중 한국인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청년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타보. 3년 전 합동 브리핑 때 회의실 뒤에서 조용히 서 있던 수습 직원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가슴에는 현장 운영 매니저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음회자 박사님, 기억하시나요? 타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3년 전 브리핑 때 뒤에 서 있던 그 수습입니다. 물론 기억해요, 타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많이 컸네요. 그때 한국 단장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광물공학을 더 공부해보고 싶은지. 타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갔어요. 울산에서 1년 반 동안 배웠습니다. 그가 잠시 멈추더니 또박또박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음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지금까지 380명을 교육했습니다. 타보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500명을 더 교육할 예정이에요. 처음에는 한국 직원들이 대부분 운영했어요. 지금은 95%가 우리 사람입니다. 2년 뒤에는 100% 우리가 운영할 거예요. 그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계획이었다고 들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영국이 제안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800명을 곡괭이 인력으로 채용하겠다. 하지만 기술은 이전하지 않겠다. 가공시설은 리버풀에 짓겠다. 운영권은 우리가 갖겠다. 그들의 계획은 우리를 영원히 곡괭이만 드는 자리에 묶어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1800명을 기술자로 키우겠다. 5년 안에 기술을 완전히 이전하겠다. 운영권은 이 나라가 가져가라. 그들의 계획은 우리가 그들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센터 벽에는 졸업생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국기와 한국 국기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취업률 100%. 사진 속 청년들의 얼굴에는 제가 어릴 적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가진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공 플랜트의 은빛 지붕이 노을빛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3년 전 강대국들의 이름 옆에 가위표를 긋고 한국이라는 이름 옆에 별표를 그렸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그 아래 적어둔 한 줄이 보였습니다. 이들은 가져가러 온 게 아니다. 남기러 왔다. 저는 펜을 들어 그 아래 빈 공간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세계는 우리에게서 리튬을 가져가려 했다. 한국은 우리에게 미래를 남겼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멀리 플랜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손으로 우리 자원을 가공하고 있었습니다. 150년 전 광산에서 죽어간 제 증조할머니가,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이 광경을 봤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질 때까지. 리튬 한 톨 나지 않는 나라. 전쟁의 폐허에서 1인당 67달러로 시작한 나라. 그 나라가 70년 만에 기술로 세계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빼앗는 데가 아니라 나누는 데 썼습니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남기는 것. 그것이 진짜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의 기술 참모 아델라 음회자가 직접 겪은 이야기였습니다. 720만 톤, 3,100조 원. 미국이, 중국이, 영국이, 프랑스가 전부 달려왔습니다. 150년 역사를 앞세운 영국이 180억 달러를 들고 온. 중국이 텍사스에 시설을 짓겠다던 미국이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들고 왔을까요? 세계 배터리 점유율 절반을 만드는 기술, 회수율 93%의 가공 기술, 그리고 단 한마디였습니다. 귀국의 자원이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강대국들은 리튬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한국은 산업을 남겼습니다. 가공 플랜트를 우리 땅에 지었습니다. 청년 1,8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3년 만에 운영 인력의 95%를 우리 사람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현장 운영 매니저 타보는 울산에서 배운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작은 나라의 대통령 기술 참모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3,100조 원 앞에서 미국도, 중국도, 영국도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강대국들은 리튬을 가져가려 했지만 한국은 산업을 남겼습니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 그것이 진짜 강대국입니다. 자원 한 톨 없이 기술로 세계를 바꾸는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